경기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한항공 존버스가 삼성화재를 맞아서 홈 개막전에서 3대1로 신승을 거두면서 승점 3점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한 세트를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승점 3점을 따냈다는 것에서 저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요. 자, 먼저 1세트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아무래도 그 삼성화재 레프트 정성규 선수 높이가 낮다 보니까 좀 문제를 좀 보입니다. 서브는 강력해서 그런 위력은 있지만 타점이 낮고 블로킹 높이가 낮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정성규 선수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계속 딜레마가 생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높이를 언급했지만 사실 정성규 선수의 문제점은 공격 제외 나머지가 다 문제라고 봐도 돼요. 공격과 서브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리시브에서도 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삼성화재를 상대하는 모든 팀은 정성규 선수만 보고 서브 넣어도 돼요. 그 정도로 서브 리시브에 있어서 딜레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왼쪽 전위에서 정성규 선수가 타점이 낮으니까 블로커들 투블럭 따라오니까 코트에 꽂는 공격이 아니라 터치아웃을 노리는 공격을 했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1세트가 살짝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 시즌에서도 좀 나왔던 거죠. 정성규 선수 쪽한테 갔던 공격이 엇나가면서 삼성화재가 힘들어지는 거. 근데 왼쪽 전위는 이제 못 주고 또 파이프 공격을 그렇게 많이 쓰는 팀도 아니고 속공도 주기도 애매하니까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성규 공격 하나가 실패한 상황에서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블로킹 하기가 편해져요. 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중앙 안 줄 거야. 레프트 전이 없어. 그러면 남는 거는 라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로커들이 파이프하고 딱 라이트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이프에서 이제 황경민이 먼저 하나 또 걸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블로커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내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이승원 세터의 이런 운영을 대한항공 존버스의 벤치에서 완전히 읽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토스 높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파이프를 사실은 아무래도 중앙 후위에서 나오는 그런 공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타점이 높은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대신 블로킹을 확실히 속일 수 있는 그런 공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난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파이프 공격은 반드시 중앙 속공과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앙 공격, 속공을 하는 센터들이 먼저 블로킹 타이밍을 한번 뺏어야 돼요. 상대 블로커들 타이밍을. 그 상태에서 파이프 공격을 함으로써 블로킹이 없는 그 공간을 레프트 선수가 후위에서 파이프를 때리면서 지나가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죠. 예전에는 파이프 공격 잘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안 쓰고 센터 공격수들이 자신들의 그런 운동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개인 시간차 공격을 많이 했었어요. 속공 줄 것처럼 하는데 공을 더 높이 띄웠다가 센터 공격수들이 속공 타이밍에 뜨지 않고 갑자기 기다렸다가 한 타이밍 늦게 떠가지고 상대 블로커들이 블로킹하고 내려가는 그 시점에 공을 때리는 그런 거죠. 이거 이성규 선수, 지금 이성규 해설이죠. 해설로 데뷔한다는데 이성규 선수가 옛날에 많이 보여줬던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요즘은 안 쓰고 이제 파이프를 쓰는데 역시 중앙 그 속공수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대한항공 블로커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내죠. 또 토스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또 이승원 세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 경기, 아니 한 세트 내에서도 기복이 있어요. 세트가 오락가락합니다. 토스가. 이런 것도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던 선수고, 또 이거는 이승원 선수가 한두 해 시즌 치르는 선수도 아니고 굉장히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베테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쉽게 못 고친다고 봐요. 그 다음 공도 이제 리시브가 그럭저럭 되기는 했는데 네트 쪽으로 붙여주질 못하니까 속공 못 씁니다. 이러면은 갈 데가 뻔해요. 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배구 세터들은 네트 근처의 중앙에 정확히 그 자기 머리 위로 올라오는 퍼펙트 리시브 아니면요 속공 어지간해서 못 씁니다. 근데 결국 이승원 세터에게 남았던 옵션이 라이트에 있는 바르텍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다리고 있던 수비한테 걸리고 대한항공 비에나한테 반격 허용하면서 사실상 1세트 흐름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알고 이제 고이진 감독도 작전 타임을 부르죠. 그런데 정성규 킥오프는 또 걸려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정성규 걸렸어. 그 다음에 중앙 쓰기는 애매한 리시브니까 파이프 써서 파이프 또 걸렸어. 그 다음에 라이트 바르텍 줬는데 또 걸려. 다시 줄 데 없으니까 왼쪽 줬는데 또 걸려. 계속 주는 데마다 블로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못 이기죠, 이런 세트는. 근데 이런 거는 결국 누군가 좀 세터가 믿고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 쪽에서 역량이 떨어지면은 이런 부분이 아쉽게도 해결이 안 나고 자꾸 악순환으로 가면서 점수 차이는 벌어지고 세트 넘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어제가 아니죠. 지난 경기 현대캐피탈하고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현대캐피탈이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만하면 다우디가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삼성화재는 바르텍이 해결을 못 해준 거죠. 자, 또 이거는 상대팀이 분석을 잘하면요, 이런 흐름을 다 읽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뭐 세터의 운영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뭐 한번 막혔던 선수를 다시 준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한번 막혔던 선수는 절대 다시 안 준다던가, 이런 흐름을 읽어요. 그 벤치에서 그때그때 지시가 갑니다. 그걸 보고 블루커들이 쫓아가는데, 뭐 사실상 이승원 세터의 운영이 1세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말려들었다. 또 그거를 대한항공이 굉장히 잘 캐치해가지고 블로킹과 수비로 점수 차이를 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세트에서 뭐 이건 1세트 뿐만이 아니라 4세트까지 계속 나오는 장면이었는데요. 바르텍 선수가 왼쪽 전위에 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해결을 못 해줘요. 그렇다고 오른쪽 전위에 있는 다른 그 레프트 선수를 주자니 그쪽도 좀 애매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삼성화재는 원래 외국인 선수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수가 왼쪽 포지션에서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정말 공을 줄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대한항공은 이날 경기 내내 정지석 선수가 라이트 전위에서 공격을 성공시키고 1번 자리 후위로 넘어가면서 서브 넣고, 이때가 최고 강했던 타이밍이었어요. 정말 두 팀이 대조적인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번 자리에 위치한 정성규 쪽에 이때 이제 왼쪽 전위에는 바르텍이 있죠. 이제 이때 한 선수가 일부러 정성규 쪽을 줍니다. 그러면은 정성규 선수가 리시브를 뭐 잘 못하면은 더 좋고, 흔들리면 더 좋고, 리시브 하더라도 웬만해선 공격을 또 못 줘요, 세터가.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공격을 바르텍한테 좀 몰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제하는 거죠. 자, 서브 이렇게 넣어가지고 왼쪽 흔들었으니까, 레프트 공격수 흔들었으니까 라이트 선수 줘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결국 확률상 바르텍 선수한테 공격이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블로커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맞겠다는 그런 계산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항공 분석팀이 이거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카드하고 시합할 때도 나경복 선수한테 공을 일부러 주고 나경복이 다시 공격하거나 아니면 알렉스가 공격한다, 이런 걸 막는 포메이션으로 수비하고 블로커들을 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성규 쪽에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한선수 선수가 목적타를 써먹음으로써 적중했어요. 이런 거를 좀 사실은 고이진 감독이 우리카드하고 경기를 좀 봤다면은, 대한항공이 하는 걸 봤다면은 자신들한테도 이런 걸 써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런 좀 고민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짜 감독이 이런 거 못하죠. 자, 2세트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초반에 저는 박상하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5대5였나요? 거기 아닌가? 5대5 맞나? 거기서 2점 차로 앞서 나가는데 박상하 선수가 블로킹 하나 걷어내고요. 속공 하나 내고요. 블로킹 유효 블록 하나 시키면서 바르텍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죠. 지난번 한국전력하고 할 때도 그렇고 박상하 선수가 사실상 지금 삼성화재에서 제일 중심을 맡아줘야 되는 그런 고참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한전하고 할 때도 그렇고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박상하 선수 원래는 삼성화재에서 또 거액으로 FA에 영입했던 그런 선수잖아요. 뭐 사실 지금까지 이 전 시즌까지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번 시즌은 뭐 초반부터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좀 고참으로서 모습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대4, 5대4에서 7대4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삼성화재가. 그리고 이 3점 차가 거의 안 좁혀져요. 삼성화재가 리드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2세트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흐름을 잘 가져오고 그거를 빼앗기지 않고 잘 만들어간 게 정말 중요했던 거죠. 오히려 그 리드를 당하고 있는 항공이 사실은 강팀인데 좀 여유있게 하면서 할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잘 만들면서 상대 범실을 기다리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2세트도 잡았을 텐데 그러지를 한 번도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건 조금 대한항공한테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오히려 또 이승원 선수가 2세트에 좀 좋은 운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승원 세터가요, 가만히 보면은 조금 뭔가 심적으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 굉장히 좋아요. 근데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말려요, 이승원이. 그래서 저는 이승원 세터한테 고이진 감독이 초반에 영입하고 나서 뭐 세터는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삼성화재 그 시즌 프리뷰에서는 고이진 감독의 리더십을 실체가 없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세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모르는 걸 굳이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않고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뭐 원블록 만들어주는 상황도 있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2세트에는 이승원 선수 운영을 뭐 크게 흠잡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반면에 한 선수 세터는 점수차 계속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중앙을 진짜 막 기어이 쓰려고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더라도 중앙 속공을 많이 쓰면서 성공을 시키고 그거를 상대 블로커들 뇌리에 심어주면요, 상대 블로커들이 세트가 바뀌어도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중앙 공격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양 날개에 쫓아다니는 그런 비중이 약해져요. 블로커들 벽이. 라이트나 레프트 공격수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죠. 이거는 한선수 선수가 정말 세트를 내줄 때 내주더라도 잘한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다른 세터들이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 프로배구 남자팀 7개 팀 세터들 보면은 속공 제대로 못 쓰는 세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운영은 정말 배워야죠. 3세트에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사실 1, 2세트에 조금 진지휘 선수가 블로킹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또 속공이 블로킹에 걸리기도 하고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개막전 때 되게 좋았는데, 또 이수왕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인상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용 카드로 조재영 선수를 내보내요, 선발로. 저는 이게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 조재영이지? 뭐 FA로 영입한 한상길도 있고, 또 기존에 원래 있었던 허수봉 선수 내주면서 데려온 진성태 선수도 있잖아요. 조재영 선수는 아무래도 이런 다른 선수들보다는 그런 네임밸류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선수였어요. 특히 저는 아무래도 비싼 돈을 주고 영입을 한 한상길 선수를 영입할 데 돈을 썼으니까 좀 써야겠다, 이 선수를 좀 기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재영 선수를 쓴 게 3세트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박기원 감독 부임 후부터 아마 조재영 선수가 센터로 포지션을 바꿨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선수가 원래 홍익대 출신 세터였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센터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큰 활약은 없었죠. 자, 3세트에 시소게임 펼치고 계속 한 점 차 동점, 한 점 차 동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한항공이 6대6에서 9대6으로 블로킹을 막 연거푸 잡아내면서 이제 앞서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한선수 선수가 원블럭 떠가지고 신장호 선수 거 공격 잡아내고 조재영이 바르트 거 잡아내고 막 이러면서 앞서 나가는데, 2세트 때 좋았던 이승원 세터 운영이 3세트 이때 바로 문제를 보여요. 왜냐면 이 3포인트를 내려주는 내내 왼쪽 전위 공격만 계속 썼어요. 바르텍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날 왼쪽에서 안 좋았다고. 그런데도 계속 쓴 거예요. 신장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경험이 굉장히 없잖아요, 프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공 올라오면은 그냥 막 세게 때리려고 하다가 뭐
경험 많은 한선수 선수한테 딱 잡혔는데, 이런 경우는 의외로 또 종종 나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완전 진짜 베테랑 중에 베테랑 한선수, 그리고 주전 경력 자체가 없는 신장호,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갔을 때 이런 원블럭 상황에서 블로킹에 걸리는 경우가 사실 심심찮게 나오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왼쪽 전위에 계속해서 공을 밀어주고 그게 다 걸려가지고 점수차가 순식간에 3점 차로 벌어졌다는 거, 이거는 저는 세터의 그런 운영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독이 사실 여기서 한번 끊어줬어야 돼요. 그러지를 못했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 3개 연속 왼쪽에서 걸렸습니다. 이제 왼쪽 못 줘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가죠. 자, 블로커들도 다 쫓아옵니다. 또 걸렸어요. 그래서 이때 3세트가 4점 차로 벌어지면서 사실상 점수차를 좁히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도 뭐 어찌어찌 막 쫓아는 가더라고요. 근데 대한항공이 강팀은 강팀이에요. 한번 리드 잡으면은 어지간해서는 약팀하고 할 때는 흐름 안 뺏깁니다. 세트를 끝내야 될 때 끝낼 줄 알죠. 또 막 삼성화재는 막 범실 나오면서 막 자멸까지 하고요. 근데 이때 전체적으로 2, 3세트를 보면은 신장호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공격적인 측면과 블로킹 높이에서는 확실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대한항공 같은 강팀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또 신장호 선수도 리시브가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자, 4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4세트에는 저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라이트 전위에서 정지석 선수가 공격 성공시키고 1번 자리로 가면서 서브 넣고 딱 이 타이밍, 이게 최고 강력한 타이밍이었어요. 이 타이밍 때 정지석 선수가 서브 여러 번 넣고 에이스도 여러 개 냈고요. 이러면서 대한항공이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반대로 삼성화재는 그 레프트 공격수가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 공격수 바르텍 선수가 왼쪽에 있을 때 점수를 계속 내줘요. 블로킹에 걸리거나 공격이 빗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양쪽 대각선 마주보는 각도에서 한쪽은 대한항공이라는 팀은 그 부분을 강점으로 가져가는데, 삼성화재는 그 부분이 완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4세트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 저는 4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은 조지영 선수가 결정적일 때 또 그런 블로킹을 또 걷어내죠. 그리고 정지석 선수가 세트 후반부에 서브 에이스 만들면서 사실상 경기 끝냅니다. 에이스는 당연히 정지석 선수였죠. 공격 성공률이 66.7%, 서브 에이스 5개. 이것만 해도 엄청난 활약인데, 리시브도 많이 받으면서 리시브에서도 60% 이상 성공률 보였어요. 그야말로 정말 무결점 활약이었습니다. 또 이제 저는 정지석 선수 외에도 조재영 선수도 반드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수왕, 진지휘 이 센터 라인이 약합니다. 한상길 선수는 지난 1차전 나왔을 때도, 1차전이 아니라 개막전 오리카드 경기 나왔을 때도 부족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범실도 하고 서브는 사실상 조공 서브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조재영 선수가 이런 활약을 보여준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센터 쪽에 어쨌든 기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앞으로 대한항공이 단순히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것에 더해서 또 좋은 또 카드를 얻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화재는 기사에서도 계속 나와요. 신장호 선수 공격은 좋았는데 바르텍이 해결해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삼성화재가 어떤 팀이냐부터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삼성화재는 프로팀 7개 중에 리시브를 가장 많이 타는 팀이에요. 옛날부터 맨날 리시브, 캐치 정말 수도 없이 작전 타임 때 하던 그런 팀이잖아요. 캐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그런 팀이었잖아요. 가빈 슈미트, 레오. 그런데 그게 힘든 상황에 놓이면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 팀은. 그거를 아직까지도 노하우를 쌓지 못하고 있어요. 리시브가 안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를.
사실은 뭐 바르텍 선수가 못했다고는 하지만은 리시브가 정말 안 좋았어요. 사실 리시브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황경민 선수마저 뭐 서브 에이스를 뭐 3개씩이나 허용하면서 리시브 성공률이 32%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프로 경기 2경기째 투입되는 신인 박지훈 선수가 리시버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박지훈 선수가 잘해야죠. 잘하면 좋은 거고. 근데 이런 어린 선수가 리시버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는 다른 선배들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삼성화재처럼 리시브를 많이 타는 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오히려 서브 강한 팀 만나면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황경민이 든든하게 버티면서 박지훈이 커버하고 뭐 황경민 대각에 있는 뭐 신장호라든가 정성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버텨주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뭐 이거 뭐 생 초짜 신인만 자기 몫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또 이승원 선수가 좋은 리시브 받던 그런 세터예요. 현대캐피탈에서. 그러다가 강한 서브 그런 걸 견디지 못하는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멀리 달아나는 그런 리시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은 금방 지칩니다. 그럼 푸석 후에 문제가 생기고요. 몸 전체나 무릎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토스가 손으로만 팔 힘으로만 보내면은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범실이 나고 범실 나면서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다운되면은 좋은 경기 할 수가 없죠. 바르텍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그런 팀 그 리시브 수준과 세팅 수준에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고요. 뭐 또 바르텍이 또 왼쪽에서 계속 안 좋았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감독 지도 역량 이런 것도 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항공이 승점 3점을 확보하면서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 뭐 사실 1경기 개막전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못한 거를 이번 경기에서 조금이나마 만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 V 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한국전력과 OK 금융그룹 경기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